임야입니다. 평수는 수만 평이고요. 제가 이렇게 수만 평 하면 이거는 반드시 유로 컨설팅 회원님이 낙찰받기 원하기 때문에 정보 통제하는 거니까 이런 물건에 대해서 오늘 방송 물건 관심 있다. 상세 정보 달라. 지역 지분 공개 안 하는데 묻지 않는 거 아시죠? 그리고 전화 금지입니다. 수만 평입니다. 평수. 평사 아주 완만합니다. 대박입니다. 이 땅. 계획관리가 1658평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역 어딘지 들으시면 누구나 다 들어올 서울 근교 최고 인기 선호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이 땅에는 소나무가 3,928억에서 5,893억 중간값으로 제가 4천억 잡은 겁니다. 감정가는 11억이고요. 시가는 26억을 1억에 가져온다. 대박이죠? 여러분들 제가 소나무 4천억 하면 야 허풍쟁이야 그런 얘기들 하시는데 그런 말씀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 경험으로 저를 판단하지 마세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소나무 금나무 한 그루에 2천만 원. 2010년 기사입니다. 왜 비싼 조경수를 심나? 아파트에서 1000년 된 느티나무 110억 주고선 삼성물산에서 서초구 반포동을 애미한 퍼스티지에 그 나무 한 그루를 심었는데 아파트 인지도가 급등해서 그냥 대박 쳤다는 거 아닙니까? 소나무 직경 30cm 500만원, 직경 40cm 1000만원, 직경 40cm 특수목, 좀 손을 약간 좀 본 거, 수영을 잡은 거, 그런 건 2천만원에서 3천만원, 2010년에 아파트 조경수로 납품된 가격이에요. 제가 이거를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소나무 같이 뭐 몇천억 그렇게 얘기하는 거 뻥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바로 여러분들이 식견이 부족한 거니까 그냥 조용히 계세요. 찌들목으로 깊게 등짝 막 거칠게 그렇게 나무를 수영을 잡아가면은 그런 건 억식해요. 1억 한 그루에. 느티나무는 직경 1m 이상의 4천만원에서 5천, 70cm 지름 1m 사이 2,500만원, 지름 50에서 70cm 1,000만원, 벚나무는 지름이 20cm면 100만원. 이게 2010년에 조경수로 팔려나간 값이에요. 소나무 40cm 직경이면은 1,000만원이에요. 그냥 기본이. 그거를 수영을 좀 잡으면서 골피를 굉장히 거칠게 키워내면 부르는 게 값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이 땅에 소나무 4천억 있습니다. 소나무 4천억 있어요. 13,536본이 있습니다. 2,707억에서 4,061억 사이. 그런데 나무가 지름이 18에서 30cm에 31년에서 40년 차니까 한 중경목 정도는 충분히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전부 나무, 저거 다 소나무입니다. 소나무가 97.31%예요. 전부 소나무입니다. 소나무산이에요. 경사 무지하게 완만합니다. 보세요. 저거 뭐 거의 평지 수준 아닙니까? 토목 활용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임야 경매공매 활용법, 특히 임야 중심으로 땅 활용법 전문적으로 설명드리는 대한민국 최다 작년 1월 15일서부터 이런 전문적인 토목 활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 땅에
어떠한 나무 자원이 있고 그 나무 자원을 활용해서는 어느 정도 경제적 가치가 있다, 매출 올릴 수 있다, 전문적으로 근거를 바탕으로 제가 공약뉴스 인터넷 신문사 발행인입니다. 공약 걸고 나오는 직선 정치인들 있죠. 특히 국회의원들 입법기관이죠. 매달 입법 보조비 한 300만 원씩 받는데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잘 입법 활동하고 공약 잘 지키고 의정활동해서 다음에 나오면 또 뽑아줘도 될지 떨어뜨려야 될지에 대해서 점수화해서 투표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한 신문사입니다. 얼마나 명예훼손 잘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 쓰면서 말을 하겠습니까? 그게 훈련이 수십 년간 된 사람이라 제가 말을 함부로 안 합니다. 단어 함부로 안 써요. 문장 함부로 글 안 만듭니다. 행간, 뉘앙스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다 차단하면서 글 쓰는 훈련이 된 사람이라 내 생각의 구조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다 근거를 가지고 자작나무 122,642번이 있고 화폐 약재로 7조 3,584억 가치, 백화피 차로 2조 4,528억 가치가 있다. 이거 다 그냥 뻥치는 게 아니라 자료, 근거 다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들 상당히 신중하게 조사하고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수백만 평 땅 모두 탁월한 땅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채널입니다. 매일 밤 7시에 영상이 1개, 그 전후로 1개 이상 공개되는데 그 영상은 꼼꼼히 보시면 공부가 되는 영상으로 여러분들 식견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남들 다 하듯이 임장정보, 입찰정보, 경매지 읽어주고 토지 이용 계획 읽어주고 그렇게 단순하게 제가 방송을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땅 낙찰받고 나면 설계 사무실에 돈 주고 설계 계약해야 듣는 토목 설명하잖아요. 이 땅 낙찰받고 나서 뭉텅이 돈이 그때부터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드리는 채널이잖아요. 꼼꼼히 보시면 공부가 된다고요. 노력 없이 완벽한 땅 찾으시나요? 유차렉으로 내가 원하는 완벽한 땅 만들어가는 탁월한 창의력 활용법 제안해드리는 임야 전문 방송입니다. 오늘 물건 대박 물건입니다.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낙찰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땅과 함께 땅 낙찰받고 품으시는 여러분들의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리고 임야 민둥산 울창한 숲으로 만든 대단한 우리나라 이 산림녹화 성공한 사례를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록해야 되겠죠. 산속에 들어가서 100세 넘게 삽시다.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좋은 땅 낙찰받아서. 도로망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산 앞에 다 들어갔어요. 택배 광속으로 들어오죠. 핸드폰 세계에서 최고로 잘 터지죠. 굳이 수도권에 몰려 살 이유가 있습니까? 좋은 땅 낙찰받아서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국토균형 발전 이룹시다. 그 목적을 가지고 입법 2가지, 국토균형 발전 입법, 6차 산업치유복지 입법을 위해서 제가 방송을 하고 있고 공약뉴스 인터넷 신문사 발행인이기 때문에 입법 추진할 역량 제가 충분하게 있잖아요. 국회의원 감시하는 게 입법 감시하는 게 제 직업이기 때문에 2가지 입법을 위해서 방송을 합니다. 하나는 6차 산업치유복지 임업농업업 입법인데 네덜란드에 가면 케어 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케어,
치유가 일어나면 어디서? 임업농업업 팜 현장에서 그러면 복지비를 지원해 줍니다. 우리나라도 임업농업업 6차 산업 현장에서 치유가 일어나면 복지비를 지원해 주는 입법 하자 이겁니다. 치유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있겠죠. 언어적인 단점, 관계성에 대한 단점, 처신에 대한 단점, 육체적인 단점, 생각에 대한 단점, 너무나 과하다, 너무나 내성적이다, 자기 비관적이라든지 그런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자연 속 6차 산업 현장에서 치유가 된다? 이거 대단한 일이죠. 그러면 나라에서 복지비 지원해 주라 이겁니다. 6차 산업은 별거 아닙니다. 우리 국민학교 때 소풍 가서 딸기 농장 가면 소쿠리 받아다가 내가 따다가 먹었잖아요. 그거 6차 산업입니다. 그냥 딸기 농장 재배해서 팔면은 1차 산업인데 소비자가 와서 자기가 뭔가를 하고 매출 올리면 6차 산업인 거예요. 그 딸기 땄는데 그 잼 만드는 거 강의하면서 같이 만드는 거 하고 잼 만들어서 팔면 6차 산업이에요. 가공해서 딸기 주스 만들어 팔면 6차 산업입니다. 그거 빵에다가 넣어가지고 딸기빵 만드는 6차 산업이에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땅 낙찰 받고 나서 뭐 산약초, 산나물, 버섯 재배, 산양사 또는 무슨 작물 재배, 기타 뭐 다 할 계획들을 가지고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더라고요. 소일거리로 산양 뭐 한두 마리 키우겠다, 토종닭 키우겠다 등등 포함하여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토종닭 내가 키웠는데 그 토종닭 알을 사람들이 와서 닭하고 같이 놀다가 그거 사가게 하면 그런 거 6차 산업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그 토종닭 잡아가지고 같이 잡는 거 싫어하죠. 네, 내가 잡아서 그거 만들어서 내 농장에 내 땅에 오신 분들한테 매출 올리면 그런 게 6차 산업이에요. 복잡할 거 없습니다. 장치 산업으로 뭐 와인 공장, 뭐 사과 와인 그런 것만 만든다고 6차 산업 아니고요. 스마트팜 뭐 그런 것만 6차 산업 아니고 스마트팜도 스마트팜에서 생산한 작물 그대로 파시면 그냥 1차 산업입니다.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경험만 같이 파시면. 그 입법하자 이겁니다. 또 하나는 내 땅 숲치유 복지바우처 쿠폰 입법. 울창한 숲, 내 땅에 숲치유 복지바우처 쿠폰을 전 국민에게 줬는데 그거를 받은 국민들이 내 땅에도, 내 땅에만이 아니라 내 땅에도 와서 그걸 쓴다. 좋죠? 그 목적을 위해서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 먹거리 숲에 있습니다. 산에 있어요. 무궁무진합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국토균형 발전 6차 산업까지 가자. 그 목적을 가지고 6차 산업 치유복지 입법, 숲치유복지바우처 입법, 국토균형 발전까지 가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제가 경매공매 물건을 수단으로 새로운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길은 가는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역사는 가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브랜드 사업들, 캠핑교회 사업, 오늘 이 물건 캠핑교회 숲 야영장으로 오픈하시면 연매출 39억 1230만 원 가능합니다. 동시에 텐트 고깃집 함께 운영하면 68억 4660만 원 추가해서 연매출 107억 5890억 목적 사업을 이 땅에서 하실 수 있는 평균 경사가 10도에서 15도 85% 그러니까 거의 100% 개발 가능한 아주 끝내주는 땅입니다. 제이머센터 관광농원 사업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 등 하실 수 있습니다. 림수나 인간은 숲속에 들어가서 자연의 순치에서 사는 것이 좋죠. 최소한의 개발 활용하고 자연 그대로 그 혜택을 수혜를 누리자. 그 철학적 용어가 제 가치가 림순화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방송하는 거라 내용이 좀 딱딱할 수도 있는데 꼼꼼히 영상 세워가시면서 메모하면서 그려가면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일취월장합니다. 땅을 보는 눈이 트입니다. 여러분 식견을 전문가 수준으로 높여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가입하실 회원님들은 땅과 함께 새 희망을 들어오셔서 동영상 누르시고 그동안 올린 영상들 쭉 보시고요. 16만 평 1억. 이거 완전히 대박 아닙니까? 평당 한 650원 꼴 정도 되는데 이런 물건들 뽑아서 방송해 드립니다. 토목 설명하면서 아래 주제별로 쭉 내리시면서 보세요. 공부가 됩니다. 투자 활용용으로 물건 찾으시는 분들 위한 꼭지 새로 생겼습니다. 물류창고 또는 기타 땅 낙찰받으면 적어도 2배, 3배 이상 즉각 환가 가능한 물건들이에요. 저거. 캠핑장, 숲야영장 관심들 많이 가지셔서 별도의 꼭지 만들었고요. 캠핑장, 숲야영장 단어가 틀리죠. 예. 허가 받는 법규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반 고객, 소비자 입장으로는 그냥 똑같은 거예요. 캠핑장. 구체적으로 각 땅 사례별로 토목 근거를 바탕으로 숲야영장 몇 개 전개할 수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도로 얼마나 드는지, 관리사 등 비용 얼마나 드는지, 그래서 총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고 손익분기점 매출 얼마나 일으킬 수 있는지,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투자비 어느 정도 기간이면 회수가 가능한지 상세하게 설명하는 거니까 공부가 되니까 보세요. 캠핑장 관심 있으신 분들 컨설팅 받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기회비용을 생각해 보세요. 유료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들 그냥 가입하시는 거 아니죠. 그분들 수백만 원씩, 뭐 1000만 원 이상씩 이렇게 가입비, 1년 가입비 내고 가입하시는 그분들이 실력이 없어서 제게 1년 가입비 수백만 원, 1000만 원 넘게 내시면서 가입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 전문가예요. 그런데 기회비용이 아까워서 물건 찾아보세요. 얼마나 눈 빠지는지. 땅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경 쓰면서 해야 되는지 그 비용을 생각해 보시면 전문가인 제게 비용 1년 유료 컨설팅 가입비 내고 서비스 받는 게 훨씬 쌉니다. 그래서 가입하시는 거예요. 소득 우리나라 상위 계층 분들입니다. 사회적인 신분 우리나라 상위 등급 직업적으로 포함하여서 사회적인 레벨이 그런 분들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많이들 가입하시는데 뭐 사자 들어가시는 분들 포함하여서 지적인 또는 사업하시는 회사 규모 큰 회사 사장님들 이런 분들이 가입 유료 컨설팅 가입하시는 회원님들인데 미국에서도 외국에서 교포들도 가입을 하시는데 그냥 하시겠습니까? 그분들이 꼼꼼히 다 따져보시고 작년 1월 15일서부터 이런 전문적인 영상 1시간 이상짜리를 매일같이 1개 이상 1000개 이상 올린 성실성 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전문성 그런 것들이 다 인정되니까 그런 분들이 가입하시지 그런 분들 그냥 하시는 분들 아니잖아요.
컨설팅 받으시기 추천드려요. 기회비용 생각해 보세요. 물건 직접 찾고 강원도 한번 가보세요. 그냥 한번 임장 가면은 한 15만 원, 20만 원 그냥 깨져버리잖아요. 기름값, 식사비 포함하면 하루 완전히 깨지죠. 그 운전, 후유증 며칠 갑니다. 컨설팅 받으시는 것이 여러분들 기회비용 생각하시면 훨씬 유익합니다. 낙찰 물건들, 전국 모든 물건 다 있죠. 강원도 횡성군, 경기 용인, 강원 평창, 전라남도 여수, 강원 정선, 경기 양평군, 경주, 경기 양평, 강원 횡성, 경북 김천, 강원 춘천, 충남 공주시 등등 포함하여서 전국 모든 물건 다 낙찰시켜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찾는 지역 땅 나오지는 않을까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 기다리느라고 작년 1월 15일서부터 방송을 했는데 지금까지 똑같은 질문하면서 그거 찾고 계세요. 꿈을 깨십시오. 내가 찾는 물건, 내가 본 물건 제가 방송하면 그거는 공짜로 대박 난 겁니다. 그런데 그럴 확률이 얼마나 있겠어요. 작년 1월 15일서부터 방송했는데 지금까지 확률적으로 1년이 훌쩍 넘고 7개월이 지나갔는데 아직까지도 그분이 찾는 물건 제가 방송 안 해드린 거잖아요. 한가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기다리셔도 되죠. 세워라 내워라. 기회비용률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 공짜로 가져가시려고 생각들 마세요. 저는 정보 공짜로 안 드립니다. 남들처럼 임장정보, 입찰, 주소, 사건 번호 그런 거 저 일절 공개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인기 동영상들 제가 방송한 거 보고 낙찰받은 건데 1679만 원짜리 공매 물건이 2억 3,333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기분 좋으세요? 경매 공매 왜 하십니까? 부동산보다 싸니까 경매하죠. 경매보다 훨씬 싸니까 공매하죠. 근데 공매 어렵습니다. 걸리면서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말소기준 권리 뭐 그런 걸로 하면 그 사람 빵점짜리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공매는 말소기준 권리라는 게 없어요. 그런 거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법무사도 돈 받고 법 다루는 법무사도 공매 권리 분석 안 해줘요. 망신당하니까. 대부분 6차로 쭉 진행되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막 없어지잖아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리고 경매는 떨어지면서 대부분 끝장을 보는데 공매는 떨어지는 것보다 기분 나쁘면 취소시켜버리고 한 6개월, 뭐 1년 묵혀뒀다가 원래 떨어져가지고 한 50% 떨어진 거를 원래 값으로 다시 시작하잖아요. 공매가. 근데 법무사가 돈 받고 권리 분석해줘서 이거 입찰 한번 보십시오. 그랬는데 만약에 그 물건 없어져 봐요. 망신당하는 거지. 그래서 법무사도 공매 권리 분석 돈 받고 안 해줍니다. 까다로워요. 말소기준 권리로 하는 게 아니고 배분 요구 따질 줄 아셔야 됩니다. 1679만 원짜리 공매 물건이 2억 3,333만 원에 낙찰된 거에 대해서 동의되십니까? 인기 동영상들 모두 증거입니다. 처음부터 작년 1월 15일부터 방송해서 처음부터 보신 분들 다 증인이잖아요. 3월 말까지 내가 입찰 정보 다 제공해드렸잖아요. 전문적인 분석 설명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자신있게 입찰하는 거예요. 1679만 원짜리 2억 3,333만 원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유료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들에게만 상세 정보 미리 드리고 낙찰 도움 드리니까 여러분도 도움 필요하시면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땅 가지고 계신 분들 땅 활용법 설명드립니다. 땅 소유주 활용개발 매각 상담해 드립니다. 못 쓸 땅은 없습니다. 내가 활용법을 모를 뿐이죠. 땅 활용법 도와드립니다. 성함,
집원용도 문자만 주세요. 전화 사절합니다. 그렇게 문자 주셔서 제가 수락이 되어지면 영상으로 만들어서 설명드립니다. 공짜 아닙니다. 노력의 대가를 공짜로 생각하시는 분들, 저는 그런 거 안 해드립니다. 왜 남의 노력의 대가를 다 공짜로 요구하시죠? 유튜브 정보 다 공짜 아니냐?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해드려요. 공부가 되는 영상 1시간에서 3시간짜리 꼼꼼히 보세요. 공부가 됩니다. 톡톡히. 어떤 공부가 될까요? 입찰 체크 항목을 항목별로 쭉 따지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영상 멈추시고 항목을 메모를 하셔서 이대로 여러분들 물건 선정하시면 여러분도 전문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설명드리는 채널이에요. 단순하게 남들 다 하듯이 임장정보, 경매지 읽어주고 토지이용계획 읽어주고 말소기준권리 줄 쫙 긋고 아래 없어진다? 그거 뭐하랍니까? 문제 없는 것만 선별해서 방송하면 그거 할 필요도 없잖아요. 임야 개발 컨설팅 해드립니다. 수백만 평 땅 모두 탁월한 결과 보장해드려요. 임야 개발 활용은 법규에 정통해야 됩니다. 시행규칙, 조례 다 알아야 돼요. 행정 공무원들 거쳐가서 허가까지 나오는 모든 공무원이 처리하는 그 법 관련 시행규칙 조례까지 모두 알고 있어야지 임야 개발 컨설팅 할 수 있는데, 제가 그거를 다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탁월한 결과를 보장해드려요. 설계 사무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제가 해결해 드립니다. 수백만 평 땅, 큰 땅 전문적으로 개발한 경험들을 가지고 본방송을 하는 거니까 작은 땅들은 뭐 아주 쉬운 문제죠. 몇만 평, 뭐 10만 평 이런 건 아주 그냥 쉬운 겁니다. 산지연금 가능한 임야들 있습니다. 저 산지연금 가능한 임야 있는데 예산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전국 국유림관리소 27개 각각 매년 우리는 올해 얼마 산지연금 매수하겠다 발표를 하는데 그 예산이 너무나 작습니다. 임야 공적 기능을 하잖아요. 사유재산 엄청 침해당하는 부동산이거든요, 임야가. 그래서 산지연금 좋은 제도인데 생색내기 수준의 예산 가지고 신청하는 사람들 100명 신청하면은 한 2명, 3명 될까? 예산 대폭적으로 확장해야 됩니다. 림수나 영상들 꼭 보십시오. 방송 왜 하는지, 국토균형발전, 6차 산업 무엇을 얘기하는지, 입법 뭘 얘기하는지. 맹지, 우리나라 땅 거의 맹지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경매지 읽으시는 분들도 맹지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 수두룩하잖아요. 지적상 맹지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지적상 맹지를 탈출시키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평당 10,000원짜리 땅이 100,000원짜리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배울 수 있습니다. 맹지 완전 정보. 공매 권리 분석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해결 방법이 뭔지,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상이 단순하게 입찰 정보 제공하는 수준의 영상들이 아니니까 꼼꼼히 보십시오. 꼼꼼히 안 보시면은 여러분 무슨 도움을 받으시겠습니까? 꼼꼼히 보세요. 공부가 되는 영상들입니다. 자, 오늘 물건
대박입니다. 이 땅 감정 저는 11억 합니다. 그런데 1억에 가져온다? 아이고, 시가가 26억짜리예요. 더 대박은 소나무가 4천억이 있어요. 서울공교 최고 인기 선호지역이에요. 어딘지 알면 이거 그냥 조회수 대박 납니다. 그런데 이 물건 당연히 유료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이 낙찰받기 원하기 때문에 정보 통제하는 거니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지역 어디냐? 집어넣어 알려달라. 무슨 권한으로 여러분이 저한테 당당하게 집어넣어 알려달라고 합니까? 안 알려드려요.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거 보려면 제 시간 빼앗는 거잖아요. 안 알려드릴 건데. 자, 토목 설명 전문적으로 드립니다. 자, 땅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도 위치를 보니까 꽤 올라간 위치에 있죠? 예. 거의 정상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위를 조망할 수 있는 아주 멋진 땅입니다. 여기에 사람 삽니다. 집 짓고. 대지예요, 요거. 집 짓고 사람 산다? 집 지을 수 있는 도로가 여기까지 있다는 거잖아요. 예. 내 땅 바로 옆에 대지입니다. 사람 살아요. 거기까지 차 들어옵니다. 차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이거 다 나라 땅 지적상 도로예요. 이 아래, 이 허연 거. 나라 땅 지적상 도로입니다. 차 당연히 들어오니까 건축이 됐죠. 그리고 여기 집 짓고 사시잖아요. 여기까지 차 들어와요. 그 다음에 요만큼, 요 57m가 현재 묵혀 있어요. 그거 딱 개발하면 이 땅 26억짜리 초대박 나는 겁니다. 땅 값만으로. 도로 먼저 설명드릴게요. 저 앞에 그 전원주 때 거기 집 하나 있었잖아요. 그게 이겁니다. 그 집 정원이고 그 뒤에 이 평평한 땅 소나무 전체 97.3%가 소나무예요. 요 땅인데 도로는 도로가 집 바로 옆에 이거 나라 땅 지적상 도로입니다. 이리로 올라가시면 돼요. 이리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거 나라 땅 지적상 도로니까. 그것이 요겁니다. 그 집이 여기 있어요. 이거 나라 땅 지적상 도로입니다. 차 올라오는데 문제 없겠죠? 그렇게 올라오면 여기가 끊어졌어요. 이건 지금 그냥 야산 수준이잖아요. 여기까지 좀 뭐 올라오기 쉬운 것 같고 저 위에는 차가 못 올라오게 생겼잖아요. 그 부분이 요겁니다. 여기 집 있었죠? 여기까지 차가 올라가요. 여기까지 내 땅에 붙여야 되는 나라 땅 지적상 도로 허가받아서 도로공사해야 되는 게 한 57m 됩니다. 그 부분이 요거 위에 이 길 위에 이겁니다. 이거 뭐 돈도 얼마 안 들게 생겼잖아요. 나무도 없고 포크레인으로 그냥 뭐 살살 밀면 간단하게 길 날 수 있겠죠. 폭도 좋습니다. 넓어요. 6m 폭이니까 이 안에 6m 도로 조건 갖고 할 수 있는 목적 사업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올라오면 어때 보이시나요? 땅 경사가 있나요? 평평하죠? 이 부분이
한 요 정도의 그 주택이 있는 것이고요. 한 여기까지 차가 들어올 수 있고, 주택 옆으로. 이렇게 집은 한 여기에 있고, 여기까지 차가 들어오고, 요 57m가 묵혀져 있는 것만 나라 땅 지적상 도로예요. 그게 지적상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포크레인으로 싹 밀어가지고 허가받아서 내 땅 붙이면 대박 나죠. 여기 색깔 보세요. 연두빛이죠. 이거 거의 평지입니다. 여기도 연두빛이죠. 예, 이런 거 거의 평지 수준입니다. 이 땅은 진한 색깔, 요거 30도 이상 이런 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발하기 아주 좋은 땅입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전원주택이 있고 차 여기까지 들어오고 여기까지 57m만 도로 붙이면 여기서 여기까지도 도로 한 번에 들어가고 이렇게도 도로 내는데 경사 문제가 없고 여기는 더 문제가 없고 평평하게 그렇게 도로를 내주시면 땅 활용하는데 도로 조건은 다 만드실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보시기에 여기 평평하죠? 네, 여기 특급 땅입니다. 여기도 평평하죠? 여기도 단이 평평하게 계단형이죠? 이쪽은 여기도 평평하죠? 네, 여기는 계획관리입니다. 이쪽. 여기 보존관리 있어요. 이쪽 땅은 다 계획관리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굴곡 없이 다 평평하죠? 쓸만한 땅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거의 이 지역 개발행위 허가 25% 기준으로 아래 내주는데 85% 허가가 나오니까 100% 나온다, 100% 활용할 수 있는 땅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런 경사지면, 이쪽 경사지면, 여기 진한 색깔 경사지면이 요겁니다. 요거. 한 요 정도예요. 경사지도. 그리고 이렇게 평평한 평지 땅은 여기입니다. 이 평평한 땅. 예. 활용가치 무지하게 좋습니다. 환경등급 개발할 때 항상 제일 최종 관문이 환경등급 통과하는 건데 돈도 많이 들어요. 신경 쓸 거 없는 2등급지입니다. 대박입니다. 요거 1등급인데 주변이 내 땅 2등급이죠. 내 땅 아닌데도 2등급이죠. 여기 전부 2등급이죠. 그러니까 군집구조의 안정성과 연계성을 주장을 해서 내 땅 이거 개발 못하게 한다. 환경부가 논리전개할 근거도 없습니다. 100% 개발 가능해요. 경사적인 측면으로도. 대박인 땅입니다. 예. 옆에 이 시뻘건 거 환경 5등급 집 들어와 있는 겁니다. 주택. 그러니까 여기까지 차가 들어온 거잖아요. 이런 전문적인 설명을 드리는 채널이에요. 단순하게 임장 정보 제공하는 게 아니라 집 들어와 있죠? 여기까지 도로 조건이 됐으니까 건축허가 대지로 전용된 집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차 들어오는 거 문제없고 차가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좀 아래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내 땅 만나는 여기까지 이 부분이 나라 땅이에요. 지적상 도로입니다. 이거는 전부 내 땅입니다. 요거 도로 만드는 건 뭐 아주 쉬운 일이죠. 57m 이거 도로 만드는 땅의 상황이 이겁니다. 이거 무지하게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공사하는 거. 그러면은 내 땅 도로 조건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1억의 낙찰 받으셔서 맨 땅 값어치 26억짜리 땅이 즉각되는 겁니다. 계획관리가 1658평이나 있어요. 수만 평 경사완만한 땅 속에 계획관리 1658평 있습니다. 내 땅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요 완만한 요 부분. 요 도로 확실하게 보이죠? 여기까지 내 땅 근처까지 차 들어가는 겁니다. 57m 묵혀진 부분만 살짝 땅 작업하면 완벽한 땅 되는 겁니다. 여기 흰색 도로 보이시죠? 여기까지 들어온 거. 내 땅은 바로 이겁니다.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소나무입니다. 전부. 저 평평한 땅. 여기 지붕 보이는 전원주택, 정원, 저 뒤에 내 땅입니다. 자, 땅 활용 토목적인 설명 드립니다. 이 땅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가 선별을 했는지, 임야가 가장 중요한 게 위험성 따지는 겁니다. 산사태, 수해, 기타 재해 위험성. 산속에 들어가서 좋은 자연 속에서 누리시려고 들어갔는데 산사태 나봐요. 아주 끝장나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산사태, 수해, 기타 재해 위험성. 두 번째로 물, 상수도 들어오는지, 관정, 칙수 얼마나 뚫려야 되는지, 답작, 전작, 원해, 기타 작물 재배용, 물 확보 얼마나 뚫려야 되는지. 순서가 어렵습니다. 땅, 임야 판단하는 기준. 재해 위험성, 산사태 등급, 3등급 54, 4등급 40, 평균 경사가 10도에서 15도. 이건 뭐 완만한 거죠. 30도 이상이 4.94, 25도에서 30도가 10.49, 개발허가가 25% 기준으로 나오는데 25% 아래가 85%나 되는, 여기 색깔 주홍색, 진한 색깔 얼마 안 되잖아요. 85% 개발 허가가 나오는데 100% 땅 만들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자, 여기 경사지명이잖아요. 진한 색깔이죠? 요거. 여기도 그렇죠? 예. 요럴 때 요거 허가받는 요령이 뭐냐면, 이거 그냥 날려버렸을 때, 좌우로 깎아버렸을 때 주변에 있는 땅이 재해 위험이 없으면 땅 깎을 수 있습니다. 요거 내 땅이죠. 진한 색깔. 그런데 주변도 다 내 땅이죠. 예,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깎을 수 있는 거죠. 예, 좌우로 날려버리면 됩니다. 평평하게. 그러면은 이거 다 평평하게 날려버릴 수 있죠. 이쪽 부분은 경사지 면인데 여기 평평하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약간 내려가는 경사인데, 이 면은 깎아가지고 평지로 만들려면은 여기도 내 땅이잖아요. 이 위에 능선을, 일단은 이 위에 능선이 거의 평지 수준이잖아요. 연두빛. 그런데 이거를 더 깎아가지고 이쪽과 이쪽과 같이 거의 평탄하게 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00% 다 깎을 수 있는 땅이잖아요. 산사태 안정적인 땅입니다. 자, 먹는 물
100m 관정 뚫으면 나오고 비움용, 작물 재배용 등 관정 30m 뚫으면 나옵니다. 이 지역 강수량은 1300에서 1400이니까 우리나라 평균 강우량이 1260입니다. 그거보다 더 오는 거죠. 그러면 물 관리하면 둔봉이나 뭐 작은 물 받아놓고 관리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거 만들어 놓으시면 1300에서 1400 강우량이면은 요 뭐 작은 땅, 평수는 수만 평이지만 제 눈에는 이게 작은 땅으로 보이니까 1300, 1400 강우량 물관리 둔봉으로 하시면은 작물 재배용은 충분히 소화됩니다. 관정 안 뚫으셔도 될 정도로. 평균 온도는 11도에서 12도고요. 마이너스 18도까지 내려가고 35도까지 올라갑니다. 기온은. 탄소 흡수량은 현재 747이에요. 그런데 이 땅은 나무가 뭐죠? 소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탄소 흡수량 적게 나옵니다. 잎사귀 화렵수들 넓잖아요. 그런데 소나무는 화렵수보다 탄소 흡수량이 적어요. 같은 나무 그루수 대비로 해도, 최적으로 대비를 해도 풍수, 땅 생기 흐름 물 바람 보곡성. 제가 보는 풍수는 미신 아니죠. 이 땅에 대해서 직통으로 들어오는 살바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햇빛 잘 들어오는지, 생기유통 잘 되는지 세 가지 보잖아요. 내 땅은 여기 있는 건데 뒤에 능선이 북쪽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 원천 차단하고 있죠. 이쪽 능선들이 양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다 차단하고 있죠. 앞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내 땅은 여기에 있는 완만한 땅인데 앞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요 농경지 마을 앞에 여기가 산입니다. 이쪽 농경지 앞에 여기가 산입니다. 이쪽이. 그러니까 저 산 너머에서 직통으로 들어오는 살바람도 내 땅에 들어오지 않고 차단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풍수조건 세 가지. 직통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있냐? 없습니다. 햇빛 사계절 잘 들어옵니다. 예. 주변에 아주 높은 산들이 없잖아요. 내 땅 근거리. 해 가라막을 수 있는 상황이 없죠. 햇빛 잘 들어오고 바람 잘 유통되니까 생기유통 잘 되는 건강한 땅입니다. 풍수 좋은 땅입니다. 내 땅이 크니까 요 자리 거의 평지 수준입니다. 이쪽도 그렇고요. 이쪽은 보존관리고 여기는 다 계획관리고 여기도 계획관리입니다. 여기 정남향이에요. 이쪽 집 짓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숲야영장으로 할 거니까 집 따로 짓고 관리사동 따로 짓고 이중으로 돈 들이지 마시고 1층 생활편의시설, 판매시설, 텐트고깃집 정육시설 넣고 2층 내가 살고 3층 뷰카페로 건축하시면은 이중 돈 들이지 않고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3층짜리 건축을 해서 1층은 판매시설, 숲야영장 오신 분들 대상으로 판매시설, 그리고 텐트 고깃집 같이 운영할 거니까 고기 썰어서 정육시설, 쇼케이스. 2층은 내가 살고 3층은 뷰카페 얹어서 밤에는 은하수, 밤하늘 은하수 바라보고 낮에는 이렇게 탁 트인 산뷰 조망하는 뷰카페 멋지지 않겠습니까? 계획관리니까 그거 다 가능하죠. 계획관리 땅이 있으니까.
왔을 때 포기 항목 없습니다. 여기 아주 서울에서 가까워요. 왔을 때 유익 항목 대박입니다. 자연에서 누리실 수 있는 거 다 누리실 수 있고 위치 서울에서 가깝습니다. 몇십 분 안 걸려요. 생활 편의 항목들 서울에서 몇십 분 안 걸리는데 서울 생활 편의 서비스 받고 싶다면 서울로 다 가실 수 있어요. 간단하게. 마트, 병원, 학교 근거리에 다 있습니다. 배우 인구수, 목적 사업을 수익형 돈벌이 사업으로 숲야영장 할 것이니까 텐트 고깃집 할 거니까 수도권 3천만 명 이상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접근 좋은 곳에 있습니다. 주변 축사 없습니다. 선화지 없어요. 고압선 없습니다. 묘 그거는 있겠죠. 좋은 땅이니까. 이 땅 주변에 보면 내 땅은 여기 있는데 여기 보세요. 다닥다닥다닥 다닥다닥다닥 점점 여기 다닥다닥 점점 이거 한 묘입니다. 이만큼 이 땅의 지세가 좋아요. 명당 지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풍수 좋습니다. 저거 보세요. 꼼보 지도로 보실 때 요거 선산이잖아요. 요요꾸민 거. 여기도 보시면은 이거 선산이잖아요. 요건 자연묘고 묘입니다. 그렇게 이 물건지는 지세가 좋고 남향사면이기 때문에 내 땅은 여기 있는데 올라오는 입구에 선산이 이렇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내 땅에도 묘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1차 위성 상황으로는 묘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땅이 크니까 평수가 수만 평인데 묘 몇 개 있다고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핵심적인 중요한 위치에 예를 들어서 내 땅 도론에서 올라와야 하는 요 부분에 이런 데 만약에 묘가 있다? 이런 건 이장시켜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장시킬 필요 없고 그대로 둬도 내 땅 크니까 지료 청구하시면 돼요. 요 사용료 월세 받으시면 됩니다. 상생하는 게 좋습니다. 이장 쫓아내지 마시고. 그러면은 그 묘에 묻혀 계신 분들이 땅 주인인 여러분 좋게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교통성, 접근성, 노폭, 노면, 포장, 비포장. 이 땅은 일단 여기까지 들어오는 도로 조건은 이 전원주택 옆에 이 흰눈 그쪽이 도로입니다. 나라 땅이에요. 요 흰눈 이게 나라 땅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는 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원주택은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런데 포장 상태에는 개발해야 되는 부분은 57m 야산이고 도로 내는데 문제가 없는 이 전원주택 있는 여기까지는 차 들어오는 거 문제가 없고 여기까지도 차 들어오는 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나라 땅 지적상 도로 삼각을 요만큼은 허가를 받아서 밀어야 돼요. 그 부분이 요겁니다. 요건 뭐 아주 쉬운 거죠. 만만하잖아요. 나무도 없고. 땅 모양, 경작의 편부, 형상부정, 장애물에 의한 장애 정도는 땅 로스 없는지 보는 건데 이 땅은 땅이 생긴 게 깔끔합니다. 이 부분이 약간
들어갔다 나왔다 쭈글쭈글 하지만 저 부분 건들지 않을 땅입니다. 저 땅은 건들지 않을 거예요. 저거 경사면이에요. 이쪽 색깔 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두빛 요거는 능선 평평하고 이렇게 경사진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끝인데 이쪽 따라서 개발할 거 아니면 이쪽 경사면 요거는 경계 측량할 것도 없고 꾸불통꾸불통한 거 그냥 둬도 요런 거 보는 거예요. 경작의 편부라는 게 로스 없는지. 이런 데는 직선이니까 다 내 땅 쓰는데 문제가 없죠. 경작의 편부 꾸불통꾸불통한 거 한 요 정도에 있습니다. 땅 상황 1조 통풍, 토양, 토질의 양부, 관계 배수의 양부. 이 땅은 물빠짐 좋으면서 작물 재배도 괜찮은 미사질 양토입니다. 땅의 두께는 30에서 60cm 중급이에요. 아주 좋은 겁니다. 작물 재배하기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지기가 좋은 거죠. 땅의 기운이. 그러면 이런 땅에 가서 사람이 살면은 사람도 좋은 겁니다. 일조 통풍, 사계절, 햇빛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는 탁 트인 뷰를 확보하고 있죠. 바람, 생기유통 잘 되고. 땅 주변 상황, 예, 내 땅 올라오는데 한 가구 삽니다. 그리고 다 자연 그대로예요. 여기 2분 한 가구 사시고 다 자연 그대로입니다. 경사도 아유 이거는 뭐 그냥 일도 아니죠. 만만해요. 진한 색깔이라고 하는 30도 이상이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평균공사 한 10도에서 15도 되는 만만한 땅입니다. 보세요. 이 능선 평평해 보이잖아요. 이 부분이 바로 전원주택 뒤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 평평한 거. 평평해 보이죠? 오명으로도. 환경영향평가 등급, 용도적 법제적 평가는 이용성, 제한성, 개발과 관련된 항목입니다. 이 땅은 2등급지 대부분이고 요 1등급도 본직구조의 안정성과 연계성이 약하기 때문에 다 개발할 수 있는 좋은 땅입니다. 배수로 없으면은 건축 안 됩니다. 도로만 있다고 건축허가 안 나와요. 배수로 있어야 됩니다. 여기 집 졌죠? 배수로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바로 이 옆에가 나라 땅 지적상 도로이면서 국어가 같이 붙어 들어가니까 내 땅도 배수로 바로 빼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인수권리, 임대상황, 비책 항목 없습니다. 이 물건은. 그런 것만 골라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소기준 권리 줄 쫙 긋고 아래 대단한 거 알려주는 양 말소기준 권리 아래 없어집니다.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공부와의 차이, 인수권리, 임대상목, 비책 항목 없는 것만 골라서 방송하면 그런 거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불냄새, 맛, 공기 냄새, 땅 냄새, 이웃 분위기, 동네 분위기 이런 건 다 현장 가서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자체 여기 협조적이지 않아요. 서울에 가깝잖아요. 누구나 다 오려고 하는 곳이에요. 치킨 배달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저 치킨 배달은 손주들 놀러 오면 여기가 자연취락지구 마을들이 이렇게 근거리에 다 있잖아요. 여기. 그러면 이런 데는 다 치킨 배달이 되리라고 보여지는 거죠. 거기서 내 땅까지 여기 조금만 더 오면은 내 땅이니까 되리라고 봅니다. 요 바로 앞에 여기 단독주택이 있고 내 땅 57m 차이니까 그거만 도로 만들어서 만들어 놓으면 내 땅까지 배달 오토바이 쫘라락 올라오는 거 간단하게 올라올 거 아닙니까? 치킨 배달 된다고 보겠습니다. 미래같이 1억에 낙찰받아서 26억 땅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각자가 적용해서 물건을 선정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화면 멈추시고 메모하면서 보세요. 그래서 다른 거 볼 때 그렇게 적용을 하시라고요. 수억 원 왔다 갔다 하는 돈을 버실 수 있다니까요. 낙찰후 체크 항목들 취득세 나오고 가지고 계시면 보유세 나옵니다. 이면은 공시가가 싸니까. 근데 이 땅은 서울에 가까운 곳이니까 공시가가 그래도 좀 있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도 보유세 얼마 안 나옵니다. 경계 측량비 굳이 현장 가서 다 확인이 되니까 할 필요 있겠나 싶어요, 저는. 이쪽 땅은 다 나라 땅이니까 경계 측량할 것도 없고 도로 낼 때 할 것이고 이런 부분 따라서 할 부분만 경계 측량하시면 돼요. 여기는 내 땅 경계 라인 따라서 도로 낼 거니까 여기는 경계 측량을 해야죠. 남의 땅 깎아버리면 안 되니까. 나머지 부분은 현장 가면 위성으로 다 내 땅 확인되니까 굳이 돈 들여서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 땅은 산지니까 산지 전용비 나오죠. 100% 감면받고 목적 사업할 수 있는 컨설팅을 해드린다고요. 그게 더 중요해요. 입찰 주소, 사건 번호 그거 가지고 더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땅 낙찰받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잖아요. 그때부터 돈이 많이 들어간다니까요. 산지전용비 100% 감면받고 캠핑장 하셔야죠.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그런 거 도와드린다고요. 지하수 들어오면 간접비 나오는데 여기는 100m, 비용용은 30m니까 소공에서 중공 못 미치는 비용 들이면 되겠습니다. 행정비 있고요. 땅을 만들 때 땅 성형을 위한 기초 토목비와 개발을 위한 토목비로 나눠서 보십시오. 그래야지 땅을 효율적으로 비용 투입해서 원하는 거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따져서 건축하시면 되고 기타 그리고 나중에 판다 그러면 얼마 받고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판단하셔서 입찰 보시면 됩니다.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구만여 건, 경매국내 물건 다른 경험, 그리고 낙찰가 지역별로 갖고 있는 통계치를 바탕으로 몇 차에 얼마 들어가면 좋겠다까지 컨설팅 해드립니다. 너무 많이 써서 낙찰받아도 억울하고요. 아주 근소한 차이로 낙찰 못 받고 떨어지면은 정말 잠을 못 잡니다. 어저께 여주에 아주 좋은 물건 법원에 가서 낙찰을 받았는데요. 기본 좋은 가격에 낙찰 받았습니다. 그런 거 전문적으로 도와드려요.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땅의 규모 보겠습니다. 여기에 집이 있었습니다. 전원주택. 그 옆에 여기까지 차가 들어오고요. 57m 나라 땅 지적상도로
점용허가 얻어서 도로 만들면 도로 조건 갖추는 것이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도로 만든 부분. 여기 184m입니다. 여기서 아래로 먼저 땅의 크기 보겠습니다. 고도 184에서 고도 162m까지 땅 길이 141m입니다. 161 고도가 이 땅에서는 가장 낮고 213 고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 고도차는 52m고 아파트 18층 높이입니다. 162 고도에서 182 고도까지 땅 길이 48m입니다. 요거 그림 그려가면서 숫자 써가면서 보세요. 그래야지 공부가 됩니다. 182m 고도에서 179, 175 고도까지 땅 길이 100m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좀 높고 이쪽으로는 낮은 고도죠. 175 고도에서 149 고도까지 땅 길이 58m입니다. 고도 149m에서 150, 안에는 154, 땅 길이, 땅 높이 똑같고 158, 돌아 나오는 요 171 고도까지 땅 길이는 213m입니다. 171, 171 고도 여기 똑같죠? 여기도 176, 조금 차이 나죠? 5m. 그런데 그 길이가 68m니까 여기도 거의 평지라고 보셔야 되죠? 이쪽이 계획관리입니다. 여기 C, 요 C 명당토가 586평이고 계획관리입니다. 176 고도에서 180, 188, 204, 214m까지 땅 길이 235m입니다. 여기도 완만한 느낌이 들죠? 235m 가는데 고도가 176m에서 214m 고도차밖에 안 나니까. 자, 도로 붙인 여기 184m에서 185 고도까지 땅 길이 72m입니다. 185, 187, 188 여기 거의 고도차가 별로 없죠? 193 그러니까 완만한 땅인 겁니다. 193 고도까지 땅 길이가 130m 올라오는데 고도차가 185에서 193까지 고도차가 8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거의 평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193에서 198 고도까지 땅 길이 67m예요. 198 고도에서 209m까지 땅 길이 64m입니다. 209에서 214m까지 땅 길이 34m입니다. 그래서 전체 땅 길이는 1km가 넘습니다. 1230m입니다. 땅 작은 땅 아니에요. 평수 수만 평입니다. 경사 만만합니다. 계획관리 1658평. 여기 계획관리, 여기 계획관리입니다. 여기 보존관리입니다. 자, 이 땅은 숲야영장으로 추천드립니다. 도로를 먼저 확인하셔야죠. 조경수는 13,536번이 있고 가격은 2,707억에서 1,461억 소나무 조경수 값어치가 있고 그 근거는 2010년 조선일보 기사 소나무 금나무 한 그루에 2천만 원 훌쩍 소나무 직경별로 나무 값 근거로 2010년입니다. 근거로 제가 조경수 값어치 설명드리는 거니까 뻥 아닌 겁니다. 10년 전 가격으로 이거예요. 지금은 더 올랐습니다. 내 땅에는 소나무가 31년에서 40년 차니까 소경목은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중경목, 대경목, 그 사이. 그러면 이거는 지름이 40cm 지름인 경우에 2천만 원, 3천만 원이니까 훨씬 더 되는 거죠. 소나무 조경수 값어치는 내 땅에. 전체가 소나무입니다. 97.31%예요.
그렇게 여기 57m 저명호가 얻어서 184고도까지 도로 만들고, 그 다음에 184고도에서 가장 높은 214고도까지 292m 도로 만듭니다. 경사가 5.87이에요. 그냥 평지입니다. 292m 이렇게 도로 만들고, 여기 187고도, 여기 175도, 175고도 직선으로 293m, 경사 2.35, 이거 뭐 거의 평지입니다. 293. 그 다음에 요 214고도에서 203, 188, 180, 176, 171, 171 고도까지 직선 303m, 경사 8.08. 이게 가장 세요. 8.08 경사가. 그렇게 도로를 내주시면 전체 945m 연장이고, 폭을 8m로 주차 겸용 주차장으로 함께 쓰게, 이게 8m 도로면 절반 나눠서 4m는 교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4m는 주차 공간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도로 얼마나 탁 트이게 넓어 보이겠습니까? 8m 폭이니까. 동시주차 378대를 하는데 사이트 378개를 전개하기 때문에 동시주차 378대, 요 흰색 도로입니다. 총 연장 945m, 나라 땅 57m 포함해서 8m 폭으로 주차 겸용 만드는 비용 4억 8,025만 원입니다. 동시주차 378대 가능합니다. 관리 사동은 철근 콘크리트로 25평 건평 3층을 지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2억 2,500만 원입니다. 관리사동을 짓는 위치는 A 명당토가 2,658평인데 요 연두빛 평평한 부분, 여기서도 보면은 평평해 보이죠? 여기에 폭이 41m에서 넓은 데는 한 50, 60 나오고 길이는 150m입니다. 저게. 요 A 명당 자리, 그리고 B 명당 자리 5,682평. 요거를 중심으로 이 주변, 이거 다 한 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노란색 연두빛이잖아요. 경사가 5도에서 10도 사이인 겁니다. 고도차도 보면은 185, 187, 188, 193, 130m 길이의 고도차가 5도밖에 안 돼, 8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여기 평평하게 땅 작업해서 쓸 수 있습니다. 관리사동의 위치는 한 요 정도나, 이게 도로 교차하는 중심 부분이니까, 네. 그래서 1층은 판매시설, 내 땅은 이것이고, 요것이고, 관리사동을 여기다가 치면 1층은 판매시설, 수배현장 오신 분들 대상으로 판매하는 거, 편의점 같은 거, 그리고 텐트 고깃집 함께 할 거니까 정육 썰어서 부위별로 전시할 냉장시설, 2층은 내가 살 집, 3층은 뷰카페, 밤에 은하수 보고 낮에는 주변 탁 트인 뷰들 통광할 수 있게 관리사동 3층으로 이렇게 짓고, 비용은 2억 2,500만 원입니다. 캠핑장, 숲 야영장입니다. 숲을 활용한 캠핑장이에요. 땅 깎아가지고 밀어버리고 하는 캠핑장이 아니라 이렇게 나무 사이사이에 캠핑장 들 겁니다. 숲 야영장이에요. 평수 넉넉히 줍시다. 42평씩 한 개.
378개 만드는 비용 1억 5,498만원. 378개 개별 화장실, 샤워장, 개수대 만들어주는 비용 4억 8,006만원. 공용 싫어합니다. 그래서 총 개설 비용, 도로 만드는 비용, 관리사동 만드는 비용, 수배양장 사이트 전개 비용, 378개 개별 개수대 화장실, 샤워장 만들어주는 비용 총 합하면 13억 4,029만원 나옵니다. 매출은 일반 캠핑장은 378개 기준으로 1년 여름 중심으로 봄으로 겨울로 한 6개월, 나머지 6개월은 장사 안 됩니다. 일반 캠핑장 26,082개 판매 가능하고요. 객단가 작게 6만원만 잡겠습니다. 여기는 서울에서 가까운 데예요. 그러니까 한 12만원을 받아도 장사 잘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한 6만원만 잡겠어요. 1년 매출 10억 6,492만원입니다. 일반 캠핑장으로. 캠핑교회는 일반 캠핑장보다 매출이 2.5배가 더 나오는데, 이유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매주 말씀 나는 교제를 합니다. 그거 내 캠핑교회 캠핑장이에요.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캠핑장에 와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말씀 나는 교제 하실 수 있게 제공하면 매출 365일 가능하고요. 그러면 65,205개 사이트 판매할 수 있고, 객단가 6만원만 작게 한 12만원도 가능합니다. 이 지역은 39억 1,230만원 매출 가능합니다. 캠핑교회가 훨씬 매출이 많습니다. 자, 손익분기점 13억 4,029만원 투자비. 일반 캠핑장은 26,082개 파니까 13억 4,029만원 26,082개로 나누면 51,388이고요. 객단가 6만원으로 나누면 0.86년이면 손익분기점 투자비 13억 4,029만원 회수가 되는 것이고, 캠핑교회는 투자비 13억 4,029만원을 65,205개 판매가 되니까 25,055가 나오고, 객단가 6만원으로 나누면 0.34년이면 투자비 모두 회수됩니다. 어느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일반 캠핑장과 캠핑교회. 캠핑교회에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흔하게 아시는 교회,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성경을 근거로 얘기를 하면, 올바른 신앙하시면 그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예요. 예배당이 교회가 아닌 겁니다. 텐트 고깃집은 일반 캠핑장 또는 캠핑교회 둘 중에 선택하는 거고, 동시에 텐트 고깃집 운영이 가능한 것인데요. 동시 매출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외 나가서 고기 구워 먹는 거 사람들 좋아하시잖아요. 내 땅에 와서 이 나무 사이에 고기 구워 먹을 수 있게 시설해주고, 노지로 해도 되고 텐트를 쳐줘도 되고, 그래서 텐트 고깃집인데 매출 어마어마합니다. 1년 45,644개 판매 가능하고요. 15만원 객단가, 그럼 68억 4,066만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캠핑교회로 오픈하시면 39억 1,230만원과 텐트 고깃집 68억 4,066만원, 4,660만원 합하면 107억 5,890억 연매출 가능합니다. 이 땅의 공시가는 3억 2,382만 8,980원입니다. 제가 감정은
10억 7,939만 6,600원 합니다. 이 땅의 시세는 5억 3,400만 원에서 25억 6,499만 원 시가 형성된 서울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땅입니다. 대박 물건입니다. 관심 있다, 상세 정보 달라, 안 드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지역 어디냐도. 영상 꼼꼼히 1시간 이상짜리 10개 이상 보신 분에 한해서 전문적인 이런 땅 활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1시간이 넘는 영상 매일같이 1개 이상, 작년 1월 15일서부터 1000개 이상 올린 성실성, 그리고 전문성, 실력, 판단되신 분만 유료 컨설팅 가입 안내해달라 문자 보내세요. 예산, 땅 찾는 예산 얼마인지, 무슨 용도로, 어느 지역,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이런 식으로 몇 평, 그래야지 제가 보고 회원으로 받습니다. 예산 1,000만 원 가지고 가평에 10,000평짜리 땅 찾아달라고 하는 분들 그런 땅은 없어요.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예산용도 지역평수 확정되지 않고 나도 땅 하나 가져볼까 하시는 분들 저한테 문자 보내지 마세요. 전화는 일절하실 수 없습니다. 위에도 전화금지, 아래도 전화사절 이렇게 수시로 전화금지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매일같이 전화가 와요. 시도 때도 없이.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전화하지 마세요. 문자로 하세요. 정 문자로 안 되는 분은 제가 문자가 서툴리니까 전화통화합시다. 이렇게 문자 보내시고 전화하세요. 그럼 제가 전화 받을 테니까. 다짜고짜 전화부터 하지 마세요. 무례한 겁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영상 1시간 이상짜리 10개 이상 꼼꼼히 보시고 전문성, 실력, 성실성 인정이 되어져서 1년 회원 가입비 내고 유료 컨설팅 서비스 받는 것이 내게 훨씬 유익하겠구나 판단되신 분만 그때 문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입이 허락이 되면 대한민국 최상급 도움 드립니다. 수만 평 임야입니다. 경사 보셨죠? 만만한 거. 예, 만만해요. 계획관리도 1658평이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존관리도 있습니다. 서울공교 최고 인기 선호지역이에요. 이 땅에는 소나무가 4천억 있습니다. 대박이죠? 1억에 낙찰받아서 도로만 그거 만들면 맨 땅만으로 26억 됩니다. 땅 낙찰받고 품으시는 여러분들의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